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로 드루킹 일당의 여론 댓글 조작 상황이 상당 부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는 공감,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할 수 있죠. 공감 횟수가 많은 댓글을 윗줄로 끌어올렸는데 드루킹 일당은 바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특히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댓글 조작이 아주 급증을 했는데 1초당 2.9회, 그러니까 하루에 25만 회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도 집중 표적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명시된 이번 수사 결과, 자, 이렇게 수치로까지 명확하게 명시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네.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모를 했는지가 관건인데 네. 댓글 조작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해쯤에 드루킹은 대법원에서 이미 3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미 드러났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그 재판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제 나온 판결을 보면은 이 드루킹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했다는 그 댓글 조작의 그 횟수가 인터넷 기사 6만 8천 개에 댓글 68만 개를 달았고 네. 4,133만여 개의 공감, 비공감을 허위로 클릭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주로 이제 공격 대상이 됐던 거는 안철수 후보였는데 당시 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그때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지금 대표죠. 저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에서 간단하게 한 예를 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에는 긍정적인 댓글에 좋아요를 152만 회 눌렀고요. 반대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224만 회 누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한 셈이죠. 자, 이번에는 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유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인 비밀 대화방 메시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드루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 조작 관련 상황을 직접 보고를 했는데 2017년 7월쯤 김경수 지사가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루킹은요, 공범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선 김 지사를 바둑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김 지사가 우리 일에 공감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사로 결국 드러나게 된 이 공범의 증거, 법원이 판단한 이 김경수 지사의 공범의 증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2016년 11월 9일에 드루킹의 사무실에 가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조금 네.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사실 그곳에 가서 받는지 안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이제 소위 말하는 온라인 동향 보고라는 건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드루킹이 김 지사한테 2016년 10월 이렇게 보냅니다.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 이런 이제 동향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 7월에도 거의 비슷한 온라인 동향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김 지사가 댓글에 답변을 한 게 고맙습니다라고 달았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내용을 알고 달았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드루킹 그 관련자들의 그 단톡방에서 이 우리 일이 뭐냐면요. 그 오사카 총영사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 일 계속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네. 이 얘기에 아까 말한 그 바둑이 김경수 지사의 그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 닉네임이었는데 바둑이도 공감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네. 김경수 지사도 최소한 이걸 알고 묵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런 근거로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대법원 판결문에 모두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행위를 선거 국면에서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요. 1심,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자, 법원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 진실을 찾는데 여기서 멈췄다. 그렇다면 지금 김경수 지사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고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은 판결이 나와도 본인의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내린 판결이니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정치인 김경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쨌든 본인은 연루된 게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계속 무죄 취지로 본인도 변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는데 뭐 일단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이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김경수 지사야 네. 본인 일이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김경수 지사가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요. 혼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는 내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인데 하필 어제 봉하마을에를 왜 갔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자산이고 본인은 끝까지 재판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을 했는데 유죄가 나와버리니까는 본인을 응원해줄 사람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지 세력은. 저는 저걸 보면서 과거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 떠올랐는데 네. 그때 수감되기 전에 DJ 노무현 묘역을 참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꽃 들면서 이렇게 수감이 됐잖아요. 예,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은 된 거고 네. 수감은 되는 건데, 다만 한명숙 전 총리와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를 뭐 어떤 재심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 적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네. 아무런 증거도 안 나온 걸 보면은 이 재판 상당히 오래 끌었거든요. 네. 다만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검찰 방해라든지 수사검사 기소 같은 문제가 거론될 수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허익범 특검이 조사를 했으니까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기 어렵게 됐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김경수 지사가 내일 창원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오기로는 검찰과 김경수 지사 측이 지금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사실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